왜 이렇게 30%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낮아 보이냐면 아이들 서류가 비슷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재입니다. 2026학년 입시 계획안이 경희대학교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이제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경희대학교 오늘은 뭐 논술이나 이쪽은 다 빼고요. 그냥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지역균형, 교과 전형 이거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지원을 했을 때 훨씬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일명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르네상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보셔야 되는 게 있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요 70%에 대한 교과에 대한 점수를 본다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아이들을 선발할 때 대학교가 정량평가라는 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정량평가는 등급을 보는 건데 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은 학생의 점수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그게 다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등급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등급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요 앞에 70%가 뭐냐면 등급 가지고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30%나 되는 교과의 종합평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건데 이 정성평가를 좀 봐야 되는 거는 서류를 보는 거지만 창제활동 뭐 동아리나 진로 이쪽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평가하는 거냐면 학생의 세부 능력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과 전형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나는 경희대학교 충성심을 가지고 학과를 뽀개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얘네가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과 전공학업에 대한 활동들 중에 이수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에 활동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게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요 서류에 대한 방향성들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제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요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이나 세부 능력 안에 우리 아이가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진로 선택이나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나 아니면 학업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이 좀 구색을 맞춰져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1000점 기준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30% 있잖아요. 이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높은데 이게 2025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2025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장담컨대 요 30%가 되게 비중이 낮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30%에 대한 비중은 높습니다.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게 왜 뒤집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 같냐면 지금 솔직히 분석을 해보면 학업에 대한 저 등급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과들 지원할 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과랑 비인기과가 뚜렷하게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에 좀 갭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6등급 정도부터, 그러니까 조금 학과 인기가 있다, 뭐 경영이나 이쪽 그러니까 경상계 쪽, 아니면 뭐 정치외교나 이쪽 라인들, 아니면 뭐 빅데이터들, 컴퓨터, 인공지능 이쪽 라인도 좀 인기고 전자 쪽도 좀 인기긴 해요. 그런데 요 1.6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한 2등급대 초반까지 요렇게 좀 학과들마다 벌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요 점수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 이유를 따져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30% 있죠. 이 30% 아이들이 지금 생기부를 집어넣었을 때 생기부 수준의 차이가 큰 것 같지가 않아요. 분석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2025 입결 데이터 발표하는 거 봐야겠지만, 일단은 학업에 대한 성적의 기준선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계열은 좀 살려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으로 일단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최저가 들어갑니다. 최저도 들어가고, 그리고 요 생기부 어떻게 그러면 30%를 반영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자연이 있고요. 의예과 한의가 있는데 오늘은 인문자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과학. 그래서 요 탐구, 쉽게 말해서 교차가 됩니다. 문과 애들이 과탐 봐도 되고요. 이과 애들이 사탐 봐도 되는데, 보통은 문과 애들이 과탐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과 애들이 사탐런이라는 걸 하죠. 과탐보다는 사탐이 쉽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5 데이터가 나와봐야 돼요. 어느 정도 저게 아이들의 충족률을 만들어냈는지. 이게 한 과목 들어갔을 때 충족률이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한 7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최저를 맞춰서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탐구가 두 과목이 반영되면서 이게 두 개합 5거든요. 근데 두 개합 5, 이게 이제 2, 3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탐구가 저렇게 두 개가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대학교가 아이들의 최저라는 걸 볼 때 탐구 과목에 대한 부분에 상위 한 개의 과목만 보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두 과목을 보는 학교들을 좀 꺼려해요. 좀 이제 준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면 한 과목 보는 학교들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아마 충족률이 약간 뒤로 더 빠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발표가 나면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한 과목 라인으로 봤을 때는 충족률이 좀 높은 학교들은 이제 80% 넘어갔거든요. 8, 90%까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70%대는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요 부분들이 있고, 뭐 의대는 뭐 4개, 3개 앞 4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한의학과가 뭐 경희대학교는 메인이고, 한의대 인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1.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평가인데, 평가가 보통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3대 요소를 보거든요. 3대 요소,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요 교과 일명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요 학업에 대한 부분과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요 진로 역량이 좀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냐면 전공 적합성. 경희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많이 보는 학교거든요. 좀 이따 르네상스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업 50에 진로 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학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부 능력 라인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을 때 요 성취도를 볼 때는 뭐도 같이 보냐면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원점수, 등급 나오는 과목에서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등급은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먼저 다 선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보다는 이제 원점수나 성취비율 아니면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건데, 그 중심이 전공학업 중심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업을 수행하면서 학습을 해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 학업 태도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 세부 능력을 통해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스토리 같은 게 생기고 있으면 좋다는 소리인데,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진로.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진로에 전공 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거여서 솔직히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 통해서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에 정성적 평가 10% 들어가는 게 요런 방향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뭐 건대나 이런 경희대 같은 경우는 100% 교과 전형이
없어요. 동국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전공에 관련된 것 중에 이수를 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일단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공대 가는 아이가 물원, 물투가 없다 이러면 마이너스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가져간 점수들, 그러니까 전공학업이나 이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학과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100% 교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약간 뒤로 빠지는 부분이 약간 조금은 넓게 나와요. 다른 학교들보다. 그 이유가 이 정성적 평가인 30%에 대한 영향이고, 그래서 이 30%를 좀 체크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르네상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는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솔직히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연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한 학교가 연고대도 있지만 경희대학교를 되게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제가 되게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학교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요 밑에 보시면은 뭐가 써져 있냐면 문화인 막 이런 거 써져 있어요. 국제 글로벌 인재 이런 거 써져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학교 인재상인가 봐. 거기에 생활기록부 맞출 필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다 필요 없어. 거기는 필요 없고, 여기 보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인재상은 필요 없고요. 좀 이따가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르네상스 라인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단계를 통해 가지고 일반은 3배수, 의대, 약대는 4배수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는데, 이 서류는 정량적 평가도 하지만 정성적 평가 중심이다.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 전통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류 평가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면접이 들어가는데, 경희대학교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긴 해요.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제 새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희대학교가 면접으로 막 뒤집어진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솔직히 동국대학교는 제가 보내보면 막 뒤집어진다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경희대학교는 막 미친듯이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네 면접은 서류 신뢰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시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시문이라 그래서 막 문제를 준 건 아니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제 면접을 했었는데, 이제는 100% 서류 신뢰도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데,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나 그리고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아리 이런 쪽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면접 때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일단 서류 신뢰도 면접인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막 면접으로 서류나 우리 아이 성적을 뒤집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요 안에 뭐가 같이 있었냐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요 안에 다 흡수됐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저 진로 역량이 이제 전공적 합성 라인이고, 공동체 인성에 대한 요 라인 안에 발전 가능성 부분이 좀 이렇게 다 들어갔고, 일단은 학업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학업에 대한 부분은 중요시하고, 또 하나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 안에 전공적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희대학교는 전공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뚜렷이 가져가기 때문에 전공, 계열, 저는 솔직히 여기 보면 계열이라고도 써있지만 계열보다는 전공성에 딱 맞게끔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기 계열이라고 써놓은 게 어떤 학과들 때문에 그러냐면, 약간 비인기과나 약간 학과가 좀 넓게 형성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일 전자공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반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성적대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원자력 공학과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는 원자력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과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전공성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학과들이 있고, 그 학과에서 약간 파생되는 계열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계열적 합성 라인까지 좀 넓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학업에 대한 성취도 중에 보시면은 뭐 이수한 교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우리 아이 등급이 잘 나와야 되고요. 등급에 뭘 보냐면은요, 원점수를 봅니다. 원점수를 보고 또 뭘 보냐면 편차를 봐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 학생들의 평균을 보고요.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이수단위 전공학업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아이들을 선발하는 건 아니고, 그건 뒤에 입결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학업을 수행하는 학습을 해나가려는 의지나 뭐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연구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세부 능력이나 아니면 뭐 요런 창제 활동 안에서의 활동들, 그 안에서의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적에 대한 추이도 좀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성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솔직히 지원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이수한 것들. 그러니까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은 이수를 한 부분에 대한 거와, 또 하나 얘네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계에 대한 부분들. 물언을 듣지 않은 아이가 물투를 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 그러니까 뭐 성적, 원점수, 성취 비율, 성취도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가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별표인데, 진로에 관련된 전공 활동한 것들이 있는지, 그랬을 때 요런 거는 이제 동아리나 진로나 수행평가 라인들, 특히 전공학업에서 우리 아이가 그 학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되면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 착한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건 무조건 팀을 짜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공동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공동체, 그리고 보세요. 협력, 구성원, 두 번째, 요 밑에 보세요. 상대방이 뭘까요? 타인,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책임감과 뭐 의무를 갖고, 여기 보시면 공동체 기본 윤리, 요 밑에 보시면 공동체 상호작용.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인성은요, 학생이 어떠한 개인적인 부분을 통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뭐 이런 선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뭘 짜서 활동하는 부분이 필요하냐면 팀을 짜서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 이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생기부 안에 이 라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게 좋냐면 창제활동 중에 자율활동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보시면은 요 라인으로 이제 선발 라인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보다는 등급대가 좀 뒤로 많이 빠져요. 그 부분에 대한 비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입결인데요. 아직 2025 입결은 나오지 않아서 2024 기준 입결 가지고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 위에가 뭐냐면 교과 전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균형이고요. 요 밑에가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교과고 아래쪽에 르네상스인데,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가 지원할 때 여기 보시면은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를 보여주죠. 환산 점수를 보여준다는 건 우리 학생의 등급 있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가 뭐 자율전공 인기학과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인기학과입니다. 비인기과 아니에요. 보시면 545점 막 이러잖아요. 정치외교가 538점인데. 그래서 자율전공 막 우리 아이들 막 되게 뭐 학과 없으니까 간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544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환산 점수 한 겁니다. 이제 등급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순 등급을 보여줬을 때, 우리 아이들 지금 50컷이 한 1.7, 아까 말씀드렸죠.
경희대학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한 1.6등급에서요. 조금 뒤로 빠지면 한 2.1등급인데 요 2.1등급 같은 경우는 자연계 라인이고 문과 아이들은 2등급 때 아이가 생각보다 합격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여길 보면서 볼게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쳐져 있는 게 합격선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밑금 쳐져 있는 요 선이 지금 2등급 대 선이거든요. 근데 2등급 때 뒤로 빠져 있는 여기 요만큼 여기는 없고 여기도 거의 없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1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대거 합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30% 정성적 평가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1등급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만큼 벌어졌잖아 지금. 여기 별표 친데 보세요. 벌어졌죠. 저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30%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에 비중이 낮아 보이냐면 아이들 서류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뒤집는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해 가시죠? 걷다가 이제 컨설팅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설팅 받은 아이들이 저는 솔직히 생기부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학교가 좀 도와줘야겠지만 그 아이들이 저 뒤쪽으로 좀 붙어있는 생기부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요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이제 파란 색깔이 르네상스 라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를 좀 비교해서 볼게요. 어디를 비교해서 볼 거냐면 행정학과를 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이쪽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행정학과 같은 경우 아이들 선발 라인이 요 1등급 때 요 이제 중후반으로 몰려있고 뒤로 약간 아이들이 빠져 있어요. 얘 뭘까요? 얘. 그죠? 아, 제 생기부 좀 보고 싶다. 아마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 행정학과 같은 경우 약간 등급이, 여기가 지금 1등급이고 여기가 2등급인데 약간 뒤로 더 빠지죠. 그러니까 저 앞에 지금 데이터가 뭉쳐져 있는 것보다 약간 데이터가 뒤로 더 빠지는 부분, 그리고 2등급 때 이렇게 걸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무역이나 무역학과 같은 경우 막 ED에 막 이만큼씩 뽑히죠. 보면 미디어도 막 ED에 이렇게 뽑히잖아요. 이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인 거예요.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단순 등급만 보고 선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가 이제 2등급이고 여기 3등급이죠. 2등급과 3등급 사이에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요 뒤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특목고 데이터고요. 요 앞에 데이터가 일반고 데이터인데 그래도 저 앞에 교과 전형보다 데이터가 중간에서 뒤로 더 빠지잖아요. 그죠? 약간 2등급 때 보세요. 여기 2등급선, 여기 2등급선, 여기 2등급선, 2등급선, 2등급선. 요 2등급선의 아이들이 지금 되게 많이 걸쳐지죠. 심지어는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뒤로 다 빠지죠. 왜 그러냐면 외국 국제고 애들 뽑거든요. 여기는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 들어가면 생각보다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특목고를 완전히 사랑하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일반고 애들 잘 안 집어넣거든요, 국제학과. 그런데 보시면은 아까 지역균형 교과보다는 데이터가 약간 더 뒤로 빠지는 모습, 이런 부분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안에는 그냥 정량적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 성적을 보더라도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이수단위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3대 요소, 뭐 진로 역량이나 학업 역량이나 그리고 공동체 인성 이 부분에 대한 서류 평가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데가 경희대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일 등급이 되게 좋아요. 한 1등급 때 중반 정도, 한 1.678 이런데 서류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넣었을 때가 좋죠. 최저를 맞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 때가 좀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서류 어느 정도 구성한 다음에 경희대학교를 넣어야지 교과 전형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아이가 만일 등급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일 1등급 때 한 중후반 한 1.7 이런데 서류를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르네상스 놓고 면접 봐요. 그냥. 왜 그러면 점수가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이해가시죠?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등급이나 단순하게 르네상스는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 원점수나 편차나 평균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계산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예전에 컨슈에서 2347 학업 역량 계산기 이런 걸 돈 주고 팔았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에두비라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코에두 GPT에서 사갔어요. 제가 팔았습니다. 그 돈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걔네들이 그거를 사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2347 데이터 있잖아요. 2347 데이터가 얘예요, 얘. 요거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제공해 준 거였거든요, 저희가. 근데 요거를 엑셀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디 있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 에두비 보시면은, 에두비 프로그램 밑에 자료 창고라고 있습니다. 요 자료 창고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32번 게시판,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 계산 엑셀 파일 제공. 이거 일반 고용으로 일단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특목 고용 나중에, 한 6월달 넘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가 계산기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주기는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2347 아니지, 이제. 에두비 데이터 돌리면은 나온 점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기준 선점 정도는 잡을 수 있게끔 드린 건데, 보시면 뭐, 가천대학교는 91.73점이 나오면 안정권이고, 90점 이하나가 나오면 도전권인데, 91.73 나오려면은 이게 2등급 대 중후반 라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경희대학교 보시면 94점대죠. 94점대면은 2등급 대 초반에서 1등급 대 후반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야지 안정권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현재 원점수랑 편차랑 평균이랑 이수단위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했을 때 일반고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특목고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전국 단위랑 원점수 보정 이걸 가지고 일단 볼 수 있게끔 얘네 사이트 에두비 사이트에서 이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 창고 게시판에 가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시죠? 요렇게 일단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컨쇼에서는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라이브에서 물어보듯이 채팅 톡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다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조사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톡방도 여기 링크 주소나 아니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경희대학교 분석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